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4 발췌 자료를 통해 좀 흥미로운 시대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19세기 중반인데요. 이때 물질주의가 막 강해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 같은 건 좀 희미해졌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함정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시기에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든 좀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아, 증명이요? 예, 자료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심리학 매체들을 이용한 실험 같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더라고요. 혼란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매체들이 전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영적 세계 자체라기보다는 그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 심지어 매체 본인의 무의식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런 실패들이 오히려 영적 지식을 좀 더 열린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면 직접적인 체험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상징 같은 것에 더 의존하게 됐겠군요. 네, 그렇죠. 자료에도 뭐 사자머리 인간 형상 같은 상징들이 언급되잖아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 당시 비밀 결사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상징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 비밀 유지가 더 강조되고 더 엄격해지고 그랬던 거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겼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수에게만 비밀로 전수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비애적인 입장하고 아니, 시대가 변했으니 어느 정도는 공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외적인 입장하고 부딪힌 거죠. 초기에는 어루 쪽이 더 우세했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비밀 유지, 비애적인 쪽이 좀 더 강했겠죠. 하지만 시대적인 요구는 점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탐구의 길에 도살인 두 가지 종류의 위험 혹은 유혹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아리만적 유혹과 루시퍼적 유혹.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리만적, 루시퍼적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만적 유혹은 보통 차갑고 건조한 물질주의, 지성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우거나 영적인 걸 아예 부정하는 쪽이에요. 지성을 좀 파괴적으로 쓰는 경향이죠. 네. 반면에 루시퍼적 유혹은 뭐랄까 영적인 것에 대한 자만심 아니면 주관적인 환상이나 감정에 막 도취되는 거예요. 거짓된 신비주의 같은 거랄까요? 아, 약간 붕 뜨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 허영심 같은 거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는 게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해요. 그 혼동의 예시로 시네트의 비밀불교에 나오는 제8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네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사례로 꼽히는 걸까요? 아, 그 부분?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제8의 영역 가르침이 딱 그 아리만적인 오류, 즉 물질주의적인 왜곡과 루시퍼적인 영적 왜곡이 아주 위험하게 결합된 사례라는 거예요. 위험하게 결합됐다. 다른 행성과의 영적 연결 같은 걸 부정하고 흐리게 만들었다고 비판받아요. 아, 심지어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환영을 본다거나 하는 영신은 이런 아리만이나 루시퍼적인 힘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일부를 그 제8의 영역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죠. 와, 상당히 강력한 경고네요. 그럼 이런 위험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된 길은 뭔가요? 과거의 비밀결사나 신지학협회 초기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저자는 영성과학, 자이스트슈어헨차프트이라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험실 과학과는 좀 달라요. 아, 그렇죠. 네, 마치 과학자가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듯이 아주 엄격한 정신적 훈련, 명료한 사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내면의 영적 차원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인 거죠. 정신적인 훈련과 명료함. 네, 핵심은 지성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건설적으로 사용해서 영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아리만적인 함정, 즉 지성의 오용이나 극단적 물질주의를 피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동시에 주관적인 환상이나 자아도취, 즉 루시퍼적인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객관적인 영적 실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지성을 쓰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성을 다루되 환상에 빠지지 않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길에서 얻는 통찰이라는 게? 자료에서는 괴테의 작품에 나오는 마카리의 이야기 같은 걸 예로 들어요. 우류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 통찰 같은 거요. 네. 또 아이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통찰 같은 것도 언급하고요. 구체적인 통찰이군요. 네, 이런 지식들은 막연한 믿음이나 감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명료한 의식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식을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요.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네요. 영적인 걸 탐구할 때 한쪽으로는 맹목적인 신비주의, 다른 한쪽으로는 차가운 물질주의, 이 양극단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믿거나 아니면 무조건 부정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있잖아요. 온갖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그쵸. 그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통찰이고 또 어떤 것이 교묘하게 포장된 현대판 아리만적 환상일까? 예를 들면 영혼 없는 성공주의 같은 거요. 혹은 반대로 매력적이긴 한데 속은 텅 빈 루시퍼적 유혹은 아닐까? 그럴듯한 영적 자기계발 구호 같은 것들이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 각자의 지식 탐구 여정에서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